자, 9시가 되었다, 그죠? 자, 이제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유병백세 제8화 액취증, 다증증에 관해서 에비타 흉부외과 전철우 미남 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재밌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병백세는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 아, 와그라노님 안녕. SJH 오케이. 오늘 그래, 술 안 먹고 그래, 집에 잘 왔다. 술 안 먹는 금주 방송. 멋지구만. 응? 야, 유병백세는 무엇이냐? 자, 의학의 지나친 발달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100살까지는 버텨야 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17년간은 병상에 누워있다고 하는데 기왕이면 좀 덜 누워있고 내가 갖고 있는 병들을 좀 알아서 잘 피해보자, 관리를 잘해보자, 그런 뜻에서 질환별로 공부해 나가는 우리 몸이 유익해지고 오래 살 수 있는 100살까지 버티는 방송 유병백세. 자, 박수! 민정이 엄마 안녕. 자, 들어온다. 자, 오늘 힘들게 모셨습니다. 오늘 모신 원장님은 보이죠, 그죠? 우리 전철우 원장님이십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액취증, 다한증, 흉부외과 전문이시고요. 원래 흉부외과 하면은 이렇게 가슴 흉곽 쪽 수술인데 이 외에도 그 흉곽 쪽에 있는 신경이라든가 다양한 질환들을 하십니다. 특히 또 혈관외과 부분도 담당하시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또는 액취증, 다한증 같은 거, 또 남성형 유방 수술, 다양하게 진료 보시고 있습니다. 이 원장님들은 왜 안 나오시냐? 이유가 있어요. 이 원장님은 환자의 90%가 외국인이십니다. 이분은 좀 세계적인 사람이다. 국내용이 아니거든. 안 나온다는 거라. 그래갖고 내가 이게 아는 사람 너가 억수 부탁해가지고 집도 멀어요. 문정동이거든. 집에 가는 중간에 납치해 왔습니다. 에이, 힘든 사람입니다. 이분이 부탁을 한 게 있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환자가 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출연 조건입니다. 왜냐? 외국 환자도 많은데 한국 사람하고 너무 많아 볼 시간이 없어. 그래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요. 영어로 인사 한 마디. 영어 한 말씀. 구리분. 야, 그렇지. 구디분이 들었지, 구디분이. 맞습니다.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고 또 뭐 중국어도 가볍게 말씀 안 말씀. 중국 전혀 모릅니다. 중국어는. 제 환자 중에 중국 환자분들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주로 영어만. 영어권. 예. 중국 환자는 본 적도 없고. 세련됐다. 들었지요? 중국 환자들은 거의 없고 아예 없고 영어권 환자들만 주로 득실을 그린다고 합니다. 우리 와그라노님도 그렇고 민정 엄마도 그렇고 영어에 굉장히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저도 굉장히 잉글리시 약합니다. 나약한 남자입니다. 영어 싫어요. 없었으면 좋겠어. 미국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세계 지도에서 영어 좀 안 쓰게. 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원장님이 이제 굶어 죽어서 안 된다. 영국이 있으니까. 아,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있네. 뭐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사람들도 다 쓰니까요. 아, 그렇죠. 예. 저희 쪽에 처제가 저 말레이시아 있거든요. 아, 예. 쿠알라룸푸르에 이제 그리고 동서가 그 직장이 그쪽이라서 예. 그 건물지로 가가지고 아. 그거 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괜찮은데. 아, 착하다. 그래, 와그라님 그래, 센스 있다 그래. 저희는 선생님 병은 절대 안 갈게요. 예. 센스 있다. 감사합니다. 역시 야무지다. 응? 하지 정민. 아니 SJH님은 그 수술 참 뭐 많이 했는데 저분이 병이 많아요. 예. 저한테 머리도 심으셨고 예. 그 외에 또 이도 많이 안 좋아. 예. 병이 엄청 많아. 또 뭐가 있더라? 하여튼 뭐 있어 병이. 지금 직장 다니시는 남자 결혼하시고. 남자분이 수술까지 하지정맥류 수술하기 참 힘든데 수술하고 7년하고 이상 없으면 안심해도 괜찮겠냐 그러는데 하지정맥류 자체가 이제 돌발성으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진행성 질환이고 이제 노화 과정에서 생기는 거고, 그리고 하지정맥류는 기본이 관리예요. 원칙이. 그러니까 뭐 수술이나 뭐 약물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생활 행태라든지 생활 양식을 하는 건데, 그거를 7년 동안 별 문제가 없다는 거는 뭐 수술이 잘 된 것도 있고, 그리고 환자분이 관리를 잘했다는 거죠. 본인이 관리를 예, 관리를 잘한 거죠. 오케이. 근데 한번 그렇게 수술을 하면은 관리를 잘해요. 그렇지요. 예, 아무래도 그 힘든 걸 겪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잘하신 거죠. 이상이 없으면. 편측만 했네요. 한쪽만 하시네. 한쪽을 해도 반대쪽도 우리가 저 편측이 많이 한쪽 이렇게 동시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한쪽씩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쪽으로 해서 잘 관리를 해서 그
반대쪽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본인이 차단을 한 거죠. 잘했네. 관리를 참 잘하셨습니다. 예. SJH 지금은 참 착한 분입니다. 예. 술을 아주 좋아하지만 목요일 이 방송 보려고 목요일은 딱 끝나고 집에 가는 사람. 아. 부산 어때요? 추워요. 서울 겁나 추워요. 뭔 살겠어 나. 죽겠어요 아주. 예, 굉장히- 원장님도 고향이 부산 분이시거든요. 예. 너무 추워요 원장님. 그렇죠. 아 시베리아다 이거죠. 모스크바보다 온도가 더 낮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 냉장 맞아요. 예.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예. 원장님 이거 보면요 카메라 이쪽을 보고 아. 말씀하시면 딱 좋습니다. 예. 원장님 인물이 흔하게 나옵니다. 아, 전 근데 굉장히 저하고 방송하시면 유리하신 게 저하고 이렇게 방송하신 분 이렇게 같이 사진을 우리 직원들이 네. 다 내 옆에서 찍으려고 그래요. 아. 제 얼굴이 크니까 맞네요. 예 자, 무조건 여기 이게 딱 보면은 제가 얼굴이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그냥 위치. 뒤에 예, 예. 같이 있는데 왠지 뒤에 앉으신 예.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 원근값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게 아, 이 바로 옆에 착하다. 나면 예 그래가지고 진짜 착한 사람.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여자분들이 저하고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예, 얼굴 작아 보여 무조건. 여자가 척척 달라붙는답니다. 이게 비결은 하나 머리가 크면 됩니다. 예. 착착 붙는다. 예. 알겠지요? 사진 찍을 때만. 사진 찍고 나면 싹 빠지고 그렇죠. 바퀴벌레는 불 켜면 부엌에 싹 사라지네. 예 그렇죠. 아 부산도 바닷바람이 장난 아닌가? 그렇죠. 바람은 부산이 예. 그렇죠. 이 바람만 없으면 또 이제 생활할 만합니다. 그렇죠. 네, 바람이 사다. 아. 체감 온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장님 그럼 서울살이 하신 지 그럼 대학교 때문에 서울 오신 겁니다. 아니요, 제가 이제 그 원래 태어난 거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거의 뭐 한 살도 안 돼서 부산으로 가족이 다 네. 이사를 갔고 네. 부산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6학년 말에 전학을 서울로 왔죠. 가족이 또 다 같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태어난 거 고향을 그러니까 내가 출생한 거는 이제 서울인데 서울이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고향이라 그러면은 이제 유년기에. 유년기 뭐 지금도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부산이고 네. 이제 서울에서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네. 뭐 그랬죠. 예. 아, 우리 원장님은 이제 저는 대학은 순천향의대. 순천향의대. 예. 원장님 그러면 그 초등학교는 어느 초등학교 다니셨어요? 하남초등학교 대신동에. 아, 그 진짜 오래된 초등학교인데. 예, 그렇죠. 엄청 오래됐죠. 오래됐죠. 예. 어디 나오셨어요? 저는 연산 초등학교라고 예. 이상한 데 있습니다. 예. 예. 야, 옛날에 그래서 전에 그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도 목포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부산에 한번 가고 목포에 가서 각자의 초등학교를 우리 아들을 데려갔어요. 네. 그 앞에 사진 찍고 운동장 하고 도는데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기억으로 그렇게 크던 운동장 뭐 그것들이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아유. 저하고 우리 둘이가 동갑입니다. 동갑인데 예.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나 모르겠습니다. 예. 가끔 어릴 때 다니던 초등학교를 막으면 운동장이 참 작아진 것 같아, 그죠? 예. 내가 큰 건지 운동장이 작아진 건지 나는 학교 운동장이 작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살면서 이제 정신 연령이 예. 초등학교 한 3학년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서 정신이 성숙일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말만 좀 언변만 늘었고 막 임기응변 이런 것만 발달했고 정신의 성숙도는 엉망인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 때 3학년 때가 제일 이렇게 뭐랄까 창의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나빠지지 않고 그냥 초등학교 3학년 때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겁니다. 예, 좋은 예. 겁니다. 아싸 신난다. 예. 좋답니다. 예. 야, 그러니까 뭐 달고 다른 것보다는 네. 차라리 초등학교 3학년 때 어. 그런 생각과 창의력과 순진함을 갖고 있는 게 더 나은 거죠. 순진한. 예. 야, 원장님 이러면 파워포인트도 자료도 준비해 오시고. 예. 와, 굉장하다. 근데 주제를 이제 액지증 그 동영상인데 오. 이건 사실 제 그거에서 이게 CF 동영상이에요. 근데 액지증하고 다한증하고 같이 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액지증하고 다한증 헷갈리는데 전혀 틀린 거거든요. 네. 틀린 건데 네. 사실 액지증으로만 해도 한참 뭐 얘기가 많이 되고 어. 다한증만 해도 한참 많이 되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제 액지증 파워포인트는 의사들이 이제 이렇게 뭐 학회나 그런 데서 이제 발표 같은 거 한다든지 교육하거나 그럴 때 쓰던 거를 참고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교육이나 뭐 이렇게 처음 들어온 직원들 교육할 때는 사람이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들한테 제품도 추천해 주시나요? 뭐 그 자기한테 맞는 걸 써야죠. 뭐 수술, 그 땀샘 제거, 레이저 시술, 고주파를 말씀하시는 건가?
보상성, 그러니까 보상성 다한증 확률 사람마다 이 질문이 이게 다 모든 분들이 틀리게 얘기해서 이것도 다한증 얘기하고 X증하고 이게 근데 전혀 틀린 건데 다른 분들이 다른 질문을 해주니까 간단하게 또 한번 설명 한번 또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대강 하면 됩니다. 예. 우리 시청자들이 엄청 똑똑합니다. 예. 땀샘 제거 작업으로 X증을 없앨 수 있냐요라고 하는데 이게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일반 사람들이 이제 땀샘 수술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X증에서 나는 냄새 나는 샘도 땀샘인데 땀샘이고 땀이 나는 샘도 땀샘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크린샘하고 아포크린샘이라고 샘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땀이 많이 나는 거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뭐 매운 거 먹거나 덥거나 그럴 때 나는 거는 이제 에크린에서 체온 조절 에크린에서 나오는 예 그리고 네. 아포크린이라고 아포크린. 이제 그거는 이제 전혀 이제 그 조직학적 모양도 틀리고 생긴 원인도 틀리고 그거는 이제 주로 겨드랑이하고 뭐 귀 앞이라든지 이렇게 퇴화된 조직이거든요. 거기서 나는 냄새는 이제 X증이거든요. 그래서 땀샘 제거 수술이라는 걸 이제 아포크린샘 제거 수술이죠. 그러니까 겨드랑이 같은 데를 이제 그 땀샘을 뭐 갈아 없앤다든지 잘라낸다든지 그런 게 이제 땀샘 제거 수술이고 그게 이제 X증을 목표로 하는 거고 이제 다한증은 땀이 많이 나는 건데 다한증은 이제 X증도 그렇고 다한증도 그렇고 비수술적 치료를 하거든요. 비수술적 치료를 뭐 이렇게 뭐 생활적인 것부터 해서 데오드란트 아까 얘기한 거 뭐 그런 것들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발한 억제제 뭐 이렇게 땀구멍을 막는 거라든지 보톡스를 맞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하다가 안 되면 수술을 하는데 수술은 이제 교감신경 절제술이라고 이 아포크린샘이라고 아까 X증하고 틀리게 에크린은 그 교감신경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신경을 우리가 이제 사람 머리에서부터 이제 12개가 이렇게 가지를 내는데 거기를 이제 잘라버리는 수술을 하는데 그 수도꼭지 하나 12개 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손을 수술한다 그러면 3번이나 4번 신경을 자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 흉백과에서 보는 건데 수도꼭지를 잠그면은 다른 데서 물이 많이 나오는 거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합니다. 보상성 다한증은 이제 뭐 학술 논문이나 뭐 그런 것마다 다 틀리지만 대개는 수술 하고 나서 되게 30-40% 정도가 보상성 다한증을 느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이것이 계속 끝까지 6개월 정도 지나고 남는 경우는 뭐 여러 통계가 있지만 제 경험상으로 한 20% 정도? 20%이고 그것이 내가 수술한 거를 후회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10% 미만이에요. 한 8%에서 10%. 제 경험이지만. 보상성 다한증, 그러면 보상성 다한증이 8% 10%면 높지가 않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10명 수술했는데 한 명이 수술 잘못되면 후회한다 이런 뭐 그 수술 안 하는 게 낫죠. 쓸쓸하지. 예,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서 심장 수술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도 뭐 사망률이나 합병증 요새는 다 5% 미만이고 그런데 굉장히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상성 다한증을 고려하고도 수술해야 될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비술적 치료를 하다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직업상 뭐 내가 핸드폰 조립을 한다든지 비행기 조종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예,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근데 그 과정을 좀 밟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발바닥에 땀이 난다. 그것도 가능하죠. 그것도 이제 교감신경 절제술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발바닥에 땀이 많아서 미끄러지는 건 여름에 그런 여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조금 이제 그 다한증이신 분들은 생활적인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온도나 습도 변화가 많이 생겼을 때 그게 생기나 어떤 특정이 뭐 이렇게 부추같이 닫힌 공간에 있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접촉성 다한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발환이 되는 건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제 발바닥은 이제 우리가 쓰는 뭐 드리클러나 뭐 데소인 같은 그런 발환 억제제는 효과가 없고 대개는 이제 이온영도법이라든지 아니면 보톡스라든지 그런 걸 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수술도 고려를 할 수 있어요. 그 발바닥에 보톡스 맞으면 아프죠. 그 각질이 엄청 두꺼워가지고 예. 주사하기도 힘들고 또 신경도 많아서 통증도 굉장하겠네요. 예, 통증이 한데 발바닥 보톡스는 이렇게 근데 이제 저희 환자들 중에서 발을 주로 오는 거는 이거 질문하신 분 같이 여자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여름에 샌들을 신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끄러져서 하는 분들인데 그런데 저는 이제 항상 그런데 물어봅니다 환자분들한테 이제 보톡스 때문에 오신 분이라든지 뭐 약 먹는 약도 있지만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손이 먼저 나는 것 같아요, 발이 먼저 나는 것 같아요 물어봐요.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논문을 준비하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우성이 그러니까 손하고 발이 쌍으로 가요. 그래서 손이 먼저 좀 찌릿찌릿한 느낌이 나면서 나는 분들이 이제 발도 나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을 먼저 맞아요. 손이 발안이 줄어들면은 발이 같이 그러니까 손은 덜 아프니까 발이 같이 주는 경우가 저희 병원 통계는 한 68%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신기하네. 발은 또 효과도 조금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발까지 맞을 필요는 없고 손을 맞으면서 그리고 이제 다한증이신 분들이 거든요. 이렇게 내가 땀이 나야 될 상황인데 손을 딱 맞았는데 손에서 땀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게 다한증 발생도 그렇지만 치료도 그렇지만 이게 땀이 나야 될 상태 안 나면은 이게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게 뇌로 전달되기 때문에 발도 안 나는 거예요. 예. 민정이 어머니는 발바닥 말고 손에도 땀이 좀 나요? 대부분 같이 가요. 그런데 이제 뭐가 불편하냐 그런 거고 발바닥에 보톡스 맞아도 달리기는 뭐 그런 건 할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달리기 못 한다는 거는 이제 발바닥에 우리가 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보톡스 A형, B형 뭐 그것도 복잡한데 그 이제 근력 저하가 오기 때문에 근데 발바닥은 이제 시술자의 테크닉에 의해서 그걸 잘못 놓는 사람 아니면은 뭐 달리기나 뭐 그런데 근력 저하까지 만들지는 않죠. 보톡스로 다한증을 억제하는 것도 그 보상성 다한증이 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이제 항상 그 의사들은 우리 통계를 좋아하잖아요. 제가 이제 다한증을 이제 뭐 이때까지 치료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보톡스 놓은 사람이 뭐 한 3,000명 넘어요. 한 게.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계속 통계를 보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보상성이 온 것 같다라고 운영하고 물어보면은 그분들이 한 3%도 안 돼요. 3%도 안 되는데 그걸 이제 그런 분들이 내가 손바닥에 보톡스를 맞았는데 등가스에 땀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심층 면담을 하죠. 그래서 언제 나세요? 뭐 어떤 상황에서 나세요?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은 그 우리 손발 다한증이 있는 사람들은 전신 다한증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손발에 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얼굴이나 등가 손도 원래 있는데 내가 제일 불편한 게 손이라서 손에 이제 뭐 약을 쓴다든지 이온전도법을 한다든지 보톡스를 맞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좋아지고 나면은 다른 데가 이제 상대적으로 더 느껴지는 거. 느낌이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온 영동 그건 뭐 하는 치료예요? 이온 운동은 이제 저는 이제 다한증 치료인 분들한테는 이제 정답은 없다 그러거든요. 항상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쓰고 그러는데 이온 운동법은 이제 물이 담긴 곳에 이거는 1960년대부터 나온 지 한 40년이 넘은 방법인데 물이 담긴 곳에 전류가 흐르고 손이나 발 타겟으로 하는 데를 담궜고 그 전류가 계속 흐르게 하면은 땀이 이제 안 나는 건데 그거의 원리는 사실은 아직은 안 밝혀졌는데 두 가지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땀구멍을 우리가 드리클러나 뭐 그런 뭐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성분이 땀구멍을 막는 것처럼 얘가 그 땀구멍에 각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막는 땀이 안 나오게 한다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교감신경의 말단에서 이제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생성되는데 그거가 아세틸콜린 나오고 그게 화학적 구조가 이제 전기적 그거로 바뀌거든요. 우리 소디움 채널이라고 그렇게 열려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교란을 줘가지고 교란을 시켜서 안 난다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온전도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괜찮은 방법이에요. 괜찮은 방법이고 그거는 근데 다만 귀찮은 게 매일 해야 돼. 매일 처음에는 그러니까 세계 다한증 학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 달 동안 12번 이상은 해라 꾸준히.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12번 해야지 효과를 본다. 그 다음부터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면은 조금씩 늦춰라 뭐 그런 거예요. 뭐 그래서 이온전도법은 그래서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학생들이 이제 우리가 손은 이렇게 담가놓고 이렇게 테레비 보기도 뭐하고 뭐 핸드폰도 못 만지고 그런데 이제 발은 소파 같은 데다 이렇게 밑에다 놓고 하루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담가놓고 그동안 뭐 다른 거 하고 있으면 되니까 테레비를 봐도 되고. 그럼 그 기계가 그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거는 뭐 의료용 기계도 있어요. 저희 병원에도 의료용 기계 크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자체는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한 30개 정도의 기계가 상표가 돼 있는데 원리가 단순해서 두 가지 그 제품이 우리나라께 있어요. 그 인터넷에 뭐 이온전도법 하면은 상품 다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두 개 제품이 40만 원대하고 80만 원대 두 개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40만 원대 보손이라는 제품하고 그다음에 80만 원대 제품이 하이드로 X라고 하는 제품하고 다한증 이온전도법 치면은 두 회사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는 것도 괜찮은데 딱 그 단점이 그걸 구입했는데 효과를 못 보는 사람들이
또 한 20-30% 돼요. 그러면 중고나라에서 구입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래서 다한증 같은 경우는 저도 아는데 뭐 사실 그 카페가 있어요. 그 자기들끼리 이제 중고 거래도 하고 아, 그렇군요. 심지어는 그 원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그 9V짜리 건전지 갖고 이렇게 네. 만들기도 해요. 자기들이 어. 은박지하고 해가지고. 네. 근데 네. 뭐 그거는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뭐 민감한 문제지만 뭐 그러니까 내가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도 괜찮아요. 민간요법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민간요법은 또 어느 정도 효과와 확률적으로 그게 이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겠죠. 민간요법이 이제 뭐 잘못된 게 많아요. 뭐 먹어라 뭐 어쩌라 그러는데 이제 이제 다한증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요법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네. 하나가 제일 많이 흔한 게 이제 몸에 열이 많아서 우리가 땀이 많이 난다 그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다한증 때 나는 땀은 그런 땀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운동을 한다거나 뭐 그랬을 때 나는 뭐 체온 조절을 위해서 나는 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한증이라는 거는 그런 상황하고 상관이 없이 내가 사회적으로 긴장하거나 그랬을 때 나는 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한 교감신경계의 역할인데 그러면은 그럼 그때 나는 땀은 무슨 땀이냐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원시대 때 교감신경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긴장. 네. 그렇죠. 네. 생모 시간에 그 뭐 맹수를 만나거나 그러면은 심장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교감 그리고 동공이 동공이 확장되고. 확장되고 침이 마르고 네. 손발에 땀이 나요. 이거네. 예, 그게 다 이제 사람의 생존하고 관계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맹수를 만나면은 빨리 심장이 뛰어가지고 달릴 준비를 하고 그런 건데, 그러면 손에 땀이 나는 게 내가 맹수를 만났을 때 사람의 생존 본능하고 무슨 관계냐? 그러면은 손에 땀이 나야지 이제 몽둥이를 짚고 싸우려면 몽둥이가 안 미끄러져요. 그때 따는 땀은 체온 조절이 아니라 마찰력이에요. 그리고 뭐 절벽에 막 도망가다가 매달리려면은 우리 땀이 없으면 금방 떨어지잖아요. 네. 나무까지. 그래서 네. 그리고 발바닥에 땀이 나야지 원시대 때는 맨발로 뛰어다니니까 네. 미끄러지지가 않거든요. 네. 그때 나는 땀이 그 교감신경이 다한증이에요. 뜻이 있구만.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한마디로 그 공포영화 볼 때 손에 땀을 쥔다 네. 그러잖아요. 네. 그 땀인데 어떤 사람은 공포영화를 보지도 않고 그냥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도 땀이 나는 거죠. 그때 나는 땀이 그런데 원시대 때는 자연스러운 건데 이제 현대인들이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거나 갑자기 막 뛰어가서 지하철을 탔다거나 그러면은 땀이 나는 거죠. 요 지금 보니까 예. 소방공무원님이 예. 외국에 대한 연구에 진척이 있냐 완치폰 이분이 지금 보니까 질문도 많으시고 예. 급하다 예. 급하고 뚜리 엄마 뚜리 어머니 안녕하세요. 손바닥이 땀이 무지 난다. 안주르님 아이고 주르님 안녕. 자, 털 많은 사람이 땀 많이 그건 나는 건 왜 상관없는 그래? 거예요. 털이랑 상관없습니다. 뚜리 엄마 의사 선생님이신가요? 살짝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상부형 사점 확실합니다. 정확하게 잘 본다. 지금 뚜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손에 뚜리 엄마는 손바닥도 많이 나고 그 수족 다 머리에도 많이 나고 줄줄 흐른다네. 예. 큰일이네. 이번 어떻게? 삼번. 머리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머리는 이제 식이성이라든지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 만나면 우리가 만화 그릴 때 우리 아들이 그래요. 만화 그리면서 이제 긴장한 상태 되면 이렇게 땀을 한 방울. 아, 그렇지. 예. 그게 다한증은 그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매운 거 먹거나 방금 우리가 라면 먹을 때 예. 그 뭐냐면 이제 먹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예. 거예요. 원시대 때 우리가 땅에 아무거나 떨어진 거 막 주워 먹었잖아요. 먹었는데 그것이 통증을 유발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안 먹어본 것이라든지 그러면은 그 땀이 나면서 먹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역할은 땀이 나면은 안 먹는 우리가 이제 버리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모르는 환경이나 그런 데 보면은 우리 사람 머리가 뒤에 그 눈이 없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습도가 변하거나 갑자기 온도가 변하거나 모르는 사람하고 냄새를 맡거나 그러면은 땀이 나서 주변을 둘러보라고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건 또 예. 생존과 관련된. 그렇죠. 생존과 관계된 것들인데 이제 현대인들이 우리는 옛날 원시대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쩌다가 막 내가 산길을 헤매다가 사람 하나 만날까 드릭슈 안다 인사한다. 또 부끄럽고 또 삐죽을 한다 남자가. 그런 거죠. 같이 봐. 다한쪽에서 창문 달아놓고 바람이 잘 통하게는 그런 게 어딘가 효과 없다. 근데 참 저렇게까지 부지런하게 해야 돼요. 팔에 핏줄이 과하게 많은 것 같은데 보이는 거예요. 예. 사람 핏줄이 아무리 많아봤자 뭐 그렇게 많을 수는 없고 우리가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근데 이제 피부가 얇으니까 보이는 거죠. 예. 겨드랑이 냄새 이게 나왔네요. 이게 이제 액취증이죠. 아까 다한증. 예, 다한증인 사람들 중에서 한 10% 미만이 액취증이 있고
겨드랑이 다한증, 그 다음에 이제 겨드랑이 액취증 있는 사람들이 또 다한증도 동반되거든요. 겨드랑이 냄새는 사실은 누구나 나요. 이 액취증, 저는 이제 액취증 다한증인데 이제 다한증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좋으세요 냄새가? 향긋합니다. 예, 자기 냄새니까. 향긋하네요. 아, 겨드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밌죠. 그게 사실은 이제 이것도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어요. 저는 자꾸 제가 그래 저를 섭외할 때 그랬잖아요. 자꾸 이렇게 대중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이렇게 막 그 뭐 이렇게 논문이나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안에 우리 사람들이 되게 좋아. 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날 설명했어요. 그 겨드랑이 냄새는 아까 말했지만 그 이제 그 아까 땀 나는 에크린 샘이라는 건 사람 몸에 전신에 있고 이제 입술이나 뭐 그런 데만 없고 눈동자 그리고 이제 우리 얼굴에 피지샘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한 그 아포크린 샘이라고 하는 샘은 그 샘은 땀샘 중에서 냄새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원래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뱃속에서 이제 태화가 되면서 이제 출생 직전에 태화가 돼서 출생 후에는 이제 겨드랑이 하고 뭐 이제 귀 앞에 하고 성기 주변에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얘는 왜 그러냐면 아까 에크린샘이라고 하는 그 땀샘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샘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 그 혈관이 팽창되면서 교감신경에 작용해서 수분을 빨아들여서 물을 내뿜는 걸 역할을 하는데 이 아포크린샘이라는 건 세포 자체가 호르몬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경하고 상관없이 그게 부서지는 거예요. 세포가 부서지면서 그 세포가 세포 내용물을 바깥에다 분출하는 거예요. 왜 세포가 분출되느냐? 이 세포의 냄새가 바로 자체가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종족이에요. 종족. 동물이네 동물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도 동물이죠. 그렇지 동물. 사람도 동물이죠. 그래서 그거는 그 유전적으로는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그 겨드랑이의 그 아포크린이라는 게 우리가 거기서 냄새가 조금씩 그러니까 지방이죠. 우리 사람 세포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배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이잖아요. 지방 세포가 이제 나와서 사람 몸에 있는 피부에 있는 상제균에서 분해가 돼서 그게 이제 분해가 돼서 분자 구조가 떠나다니는 거잖아요. 냄새나는 게. 그게 암모니아하고 비슷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액취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서양 사람들 보면 뭐 이렇게 양놈이라 그러고 양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그 냄새인 거예요. 그런데 그 냄새가 나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우리가 진 프로젝트라고 게놈 프로젝트라고 전 세계 사람들 유전자를 조사를 하고 유전자 지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거기서 유전자도 밝혀졌어요. 아, 그런 냄새가 나는 사람들은 HBCC11이라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그 냄새가 나는구나. 그래서 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그런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그럼 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전 세계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죠. 유전자가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98% 그리고 이제 유럽 사람들은 한 60에서 80% 이제 몽골은 40%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 20% 우리나라가 한 7% 일본이 10%예요. 그걸 보고 2만 년 전에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그 설이 나온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이동을 하면서 데리고 이렇게 건너서 한반도까지 넘어왔구나. 그런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맞아요. HBCC11. 그래서 한반도에서 넘어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쭉 내려가다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적은 거예요. 그 유전자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냄새가 제일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7%인데 일본이 10%예요. 왜 일본이 높을까?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넘어왔 것도 있지만 말레이시아가 한 10% 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유전자가 이제 북반구의 추운 지역을 통과하면서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서 퇴화가 돼서 우리나라가 제일 적은 건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냄새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냄새라는 거. 우리가 보면은 중국에 가면 썩은 두부 막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느 사회나 소수는 억압받고 픽업을 받거든요. 우리 7%잖아요. 7% 중에서 힘든 사람들은 이렇게 냄새가 다른 사람이 맡을 사람들은 한 2%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냄새가 안 나는데 너는 암내가 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억압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냄새는 안 좋다라는 인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암내가 나는 사람은 서양에 가잖아요. 그럼 유럽 같은 사람은 60에서 80%가 그 냄새를 갖고 있으면 그 냄새를 좋아하는 거예요. 인기 있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냄새라는 건 굉장히 이제 냄새에 대해서 이제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재밌는데 문화적인 거고 사회적인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어느 그 냄새에 대해서 우리는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사람이 만약에 서양에서 살면은 별로 그게 냄새를 맡긴 하지만 내 동족 냄새이기 때문에 안 좋게 생각을 안 해요. 냄새를. 이게 뚜리어머니 땀이 안 마르고 고여 있어서 썩어서 액취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 겨드랑이나 귀 앞쪽이나 사타구니 부분에
그 어떤 특수한 성분을 분출해내는 샘 조직이 있습니다.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분출하는 조직이 우리 몸에 사는 그 박테리아에서 분해되면서 암모니아성의 어떤 향기를 내는 물질로 바꿔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썩는 것은 아니고요. 썩을 때 땀이 안 마르고 나는 냄새는 땀 냄새죠. 예, 그냥 땀 냄새. 그거는 땀 냄새고 아이들 아포크린 샘은 액취증. 우리가 내지. 예. 우리나라가 7% 유전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그것도 단계가 4단계까지가 있거든요. 예. 아 너무 어려워.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님은 아주 전형적인 의사 선생님이세요. 아주 과학적으로 통계에 의해서 논문에 의해서 설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방송도 글렀습니다. 제 봤을 때 모든 시청자들은 재미없어요. 지금 몇 명 보고 있노 보자. 야, 다 나가겠다. 야, 그래도 11명이 보고 있다. 나는 이 11명이 너무 진짜 존경스럽다. 와, 대단하다.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뭐 죄송합니다. HBCC11 이거 몰라 우리도. 그래도 또 이게 또 진짜 재미다. 그럼 재밌는 얘기를 하나 어, 해줄까요? 냄새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 냄새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준다. 그러면 냄새라는 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냄새에서 보면 특이한 냄새에 대해서 이제 신발을 벗으니까 이거 발냄새 나잖아요. 알았어 안 나. 근데 저기 전도사님 닮았다는데 저희 우리 교회 전도사. 그 충만하다 믿음 진짜 오늘. 냄새에서 저는 이제 강의하다가 가끔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을 예를 들어요. 하나는 이제 서양에서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한 사람은 클레오파트라고, 동양에서는 향비라고 천황제의 건능 그 왕의 그 부인이 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왜 재밌냐면은 그 냄새가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클레오파트라가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파마를 만든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몰라. 파마를 만든 사람이 클레오파트라예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 막 보면 그렇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흑인하고 가깝잖아요. 그쪽이 원래 그래서 뻣뻣해요. 이게 그 뻣뻣하니까 머리를 해도 이렇게 예쁘게 안 되니까 그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그 서양, 그러니까 이집트는 어떻게 보면은 그 흑인 쪽하고 가깝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럽 사람들이 그런 걸 좀 부러워해가지고 좀 이렇게 막 곱슬머리 있잖아요. 그게 부러워서 한 게 뭐냐면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그 나일강에 보면은 그 진흙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만 거예요. 파피루스하고 같이 말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진흙을 이제 두들겨가지고 빼면은 파마죠 지금. 클레오파트라가 처음에 그 파마를 해가지고 머리를 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그 클레오파트라가 근데 그 이집트 나일강의 진흙을 갖고 했는데 그게 진흙이 세균도 많고 그러니까 냄새가 우리 진흙 냄새 알죠? 저 변기 막혔을 때 막 썩은 냄새. 썩은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그거 냄새가 너무 그러니까 머리는 예쁘게 됐으나 냄새가 안 좋으니까 한 거가 이제 향수를 또 개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일강에 있는 수선화나 꽃 같은 거를 갈아서 뭐 그 노예들 많이 썼겠죠. 피라미드도 만드는 거. 그래서 부셔가지고 향을 뿌린 거예요. 뿌려가지고 그 나일강에 썩은 악취를 없앤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그 클레오파트라의 그 당시에 이제 문헌을 보면은 클레오파트라한테는 냄새가 굉장히 독특했대요. 뭔가 구역질이 나는 썩은 냄새면서도 너무나도 향기로운 이중적인 냄새죠. 그래서 시저나 안토니우스가 이렇게 클레오파트를 만났을 때 그 클레오파트라의 외모보다는 사람이라는 게 그 남녀간의 그거는 이제 우리 냄새 아포크린도 그 원래 성적인 그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오묘한 냄새, 내가 모르는 오묘한 냄새의 신비감을 얻고 왠지 막 오바이트가 쏠릴 것 같으면서도 뭔가 냄새가 그러니까 천상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것 때문에 클레오파트라 매력에 빠졌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냄새가 참 여러 가지 뜻이 있네. 그렇죠. 우리 원장님 방금 화면 보셨겠지만 냄새 이야기했을 때 눈이 제일 초롱초롱했습니다. 아까 그 시작하기 전에 그 라면 끓여 먹었거든요. 라면 먹을 때 하고 지금하고 눈빛이 제일 초롱초롱하신 것 같습니다. 예. 냄새 재밌어요. 냄새. 그래서 자기 어떤 그거다 그죠? 아이디다 그죠? 이모티콘이네. 자, 뚜리 어머니 집 가까우면 가보고 싶네. 아이고 멀리 계시나 보다. 그 인터넷 같은데 검색해 보시면 저희 병원은 안 오셨는데. 아까 그 뚜리 어머님 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와그라노님 계시면 뚜리 어머니 좀 설명해 드리시죠. 이 원장님 되게 어렵게 오늘 초빙했거든요. 이 원장님은 환자의 90%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중에서도 영어권 사람들이 많이 오는 병원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이분이 출연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병원이 광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광고돼서 한국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처음엔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역요. 근데 그런 냄새인가 더러 하수구 냄새 좋아하는 사람이 있던. 맞아요, 사실이에요. 광고 정도. 네, 네. 네, 사실이에요. 가시면서 가면 좀 싫어요, 요즘에. 이해가 보자. 안 돼요. 자, 하수구, 그렇죠. 냄새는 굉장히 주관적이라니까. 나는 그거 좋아해요. 똥 냄새. 아, 어릴 때 제가 똥 냄새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저희 어릴 때는 그 화장실 수세식이 잘 없어가지고. 예, 그거 다 수세식이 수세식. 많잖아요. 그잘 못 사는 동네 살아가지고 저도 집집마다 그랬는데. 화장실이 잘 없었고요. 마을에 하나씩 공동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공동 화장실 네. 썼었는데. 가지고- 같이 썼었나? 어릴 때 그 학교 취학 연령 전에 그 공중 화장실 옆에서 오래 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하면서 오늘 저도 매일 틀려요, 그 향이. 그렇죠. 아, 누가 오늘 많이 좋은데. 쓰는. 그런 냄새를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저도 저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소방공무원 말하는 것처럼. 하수구 냄새. 그러니까 냄새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취향이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그 보면은 우리가 가끔 외국에 나가서 서양에서 그 유럽이나 그런 데서 향수 같은 거 사오잖아요. 향수 같은 거 사오는데 향수가 뭐 비싼 향수라고 사왔는데 이게 냄새가 뭔가 역겹고 그런 거 있죠. 그런 냄새가 이 암내 냄새예요. 그런 또 사양. 매니아가 있네. 예, 그렇죠. 매니아가 그런 거죠. 그런 냄새를 좋아하는 거니까 냄새는 우리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뭐 취두부 좋아한다고 그것만 먹어도 너무 맛있겠다. 막 냄새 맡아도 좋다도 우리는 막 오바이트 쏠릴 것 같고 그러잖아요. 냄새는 난 먹었는데 맛있던데. 그래요? 전 맛있어요. 그 똥냄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맞아. 뭐 홍어라든가 홍어. 고래고기, 고래고기 아니라 상어고기 이런 거 잘 먹어요. 암모니아 냄새는 좋아. 그래요? 아모니아 냄새 좋아하시면 그러면은 본인도 겨드랑이에 액취증이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래요? 자 보자. 땀 나는 게 싫어서 겨울에 장갑 안 끼시는 분 계신가요? 이건 뭐 없어. 그게 아까 얘기한 그 접촉성 다한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닫힌 공간에 있으면 우리가 땀이 나잖아요. 나오구나. 근데 손도 닫힌 공간에 장갑이라든지 장갑. 신발 좁은 거 있으면 땀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접촉성 다한증이라고 하는 예, 거군요. 예. 자, 원래는 안 그랬는데 요즘 좀 집중하거나 뭐 책을 읽거나 장기를 뜨고 나면 겨드랑이 땀이 흥건하게 난다 그러네. 나이가 이제 중요한데 예. 재밌는 거 중에 하나가 이제 다한증이라고 이제 국소 다한증인데 손발 다한증. 예. 근데 겨드랑이 다한증이 제일 많아요. 겨드랑이가 한 전체 다한증 중에 한 60% 차지하고 그다음에 손발, 안면, 전신 다한증, 뭐 항문 다한증. 항문, 아이고야 힘들겠다. 항문에 땀 나면. 그쵸. 비대가 필요 없나? 항문 다한증 얘기는 이제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만 해줬어. 항문 다한증이요. 그 항문 다한증이 안면 다한증하고 좀 연관이 있거든요. 항문 다한증은 이제 아까 교감신경이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이렇게 가다가 합쳐져가지고 외톨이 신경이라고 카우다 그게 있는데 거기가 이제 과도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긴장되거나 같은 자세에 계속 앉아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땀이 나요. 그런데 이제 심한 분들은 이제 팬티가 다 젖어요. 완전히. 똥구멍에서 땀이 나는 거 아니? 땀이 똥구멍 주변에서. 사타구니 이런 데서. 그게 사타구니랑 틀리고. 사타구니 틀리고 그게 이제 그림을 딱 그리면은 팬티의 T 부분 있잖아요. 뒷부분. 그 부분하고 항문하고 남자든 여자든 앞부분에 그 결쳐지는 부분이 이제 땀샘의 표준 분포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일 밀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문에서 약 2cm 떨어지는 항문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주름이 있잖아요. 오므리면 중후름에 한 2cm 정도부터 땀샘이 쭉 분포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하는 거죠. 그 2cm 안은 또 이제 또 우리가 아까 말한 그 분비물, 피지샘이나 그런 것들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이 씻어줄 정도로 땀이 많이 난다. 그렇죠. 청바지도 흠뻑 젖을 그런 부분도 있어요. 본 적 있다. 아니 내 아는 후배 부부가 집에 놀러 왔는데 집에서 좀 한 몇 시간 놀다가 갔는데 저도 있죠. 면바지를 입고 왔었는데요. 약간 베이지색 면바지 입고 왔는데 재수 씨가 그 엉덩이 부분이 마치 오줌 싼 것처럼 속옷 모양 비슷하게 땀에 아주 흥건해서 그냥 보고 아이고 옷 갈아입고 가지 그 말하려다 좀 실례될 것 같아서 말 안 했거든. 그게 항문 다한증이었구나. 그렇죠. 야 나도 의사지만 나 처음 듣는 얘 참봐. 나도 이거 하면서 되게 많이 배워요. 저도 모발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머리가 이게 없어서 아이고, 내가 지금 넣고 금액이 커. 뭐 액시팅이다 뭐 그런 거 없으세요? 없어. 가슴도 없지 나는. 바꿔야 되는데 내가 하나 해주고 머리 좀 한 1000번 심어주고 바꿔 먹어야 되는데.
딱 좋은데. 이게 독교 한님은 이제 남자분이신데 이제 원래 없었는데 네. 다한증이 겨드랑이에 생겼다. 아, 예, 그렇죠. 나이가 조금 들면서 이게 바뀔 수도 있구나, 그죠? 그렇죠. 그런 아. 분들은 이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주면 이거 네. 이렇게 도화선을 그러니까 총을 쐈다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한증은 유전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유전성을 갖고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한진될 수 있는 소견을 갖고 있다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사춘기 때 많이 발현돼요. 그래서 손발 같은 경우에는 한 14세, 16세 때 제2차 성징기 때 많이 발현되고 겨드랑이는 좀 특이하게 20세 후에 많이 발현되고 안면은 또 한 25세, 26세에 많이 발현돼요. 그래서 20세경에 그게 이제 그런 유전적 소인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그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다거나 갑작스럽게 내가 어디 말레이시아나 환경적인 변화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다한증이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장기를 두는데 나 게임을 하는데 장기를 두다가 이거 질 것 같은 거야. 도망가고 싶은 거야. 도망가니까 여기 땀이 나야지 우리가 뛸 때 쓸리지가 않잖아요. 맞네. 이게 네. 도망갈 때. 예,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아 웃겨라. 그다음 책 읽을 때도 보면은 책장 넘겨야 되니까 이렇게 땀내가 이렇게 책장 이렇게 넘겨야 되는 거구나. 아, 책이 보기 싫은 거죠. 책이 솔직히. 보기 싫은 재미없는 거예요. 이게. 보기 싫은 거. 잠재의식 속에서 보기 싫은 거예요. 야 사람이 심리다. 예, 만화책 봐보세요. 땀 나나. 땀 안 나. 예, 아. 뭐 전공책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 뭐 회사 일이나 그런 거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구나. 예. 보자. 겨드랑이 절개로 가슴 수술한 이후에 땀이 더 많이 날 수도 있나요? 겨드랑이 절개로 가슴 수술한 다음에 땀이 더 날 수 있냐? 근데 이제 겨드랑이 가슴 보형물 학대술 그 영향이 줄 수 있는가? 땀이 더 많이 날 수 있냐? 그거는 이제 아까 말한 저는 이제 겨드랑이 절개로 가슴 수술한다는 게 교감신경 절제술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겨드랑이 이쪽도 그러니까 겨드랑이 절개로 그 부분에 이제 어떤 침습을 가할 수가 있어요. 가가지고 영향을 줄 수 영향을 줄 수 그걸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옛날에 내가 보니까 뭐 누가더라고 뭐 다한증 치료를 하면서 이제 겨드랑이 제모를 한다. 겨드랑이 여자들 제모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근데 그게 논문이 있어요. 제모를 한 사람들이 다한증이 발현된 사람들이 많아요. 아. 왜냐면 제모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선생님도 잘 아시고 뭐 레이저 반대되는 거네요.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빼는 건데 그 이렇게 영향을 주잖아요. 영향을 스트레스를 주면은 그것 때문에 유전자가 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예. 신기하다. 제모는 정반대구나. 어. 예. 저는 가슴 빼는 거고 넣는 건 아닌데. 어. 가슴 넣는 걸 많이 해야지 좀 돈을 버는 거. 그렇죠. 그런 거 많이.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양 사람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가슴이 확대한 게 아니라 큰 가슴 줄이는 거 이런 거 또는 뱃살 늘어진 거 피부하고 지방하고 다시 잘라서 드러내서 이렇게 이제 옴아주는 거 그런 것도 많이 하신답니다. 아까 방송하기 전에 내가 주로 어떤 진로를 해서 지내시냐 물어보니까 참 이 재밌는 걸 많이 이렇게 하시다니까 우리 어릴 때 동네에 있는 철물점 같은 분이세요. 뭐 열쇠도 팔고 도장도 파주고 제 별명이 그래서 순돌이 아빠였어요. 형광등 바꿔주고 예, 아니, 치료병도 잘 바빠요. 하여튼 되게 재밌는 진로를 많이 하시는 분 개구장이신 것 같아요. 브라질리언은 좋지 않겠네요. 뭐 브라질리언도 뭐 취향이죠. 뭐 그냥 땀이 예, 땀에 네. 그러니까 그게 운이라니까요. 그걸 해가지고 땀이 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지. 복불복이다. 예, 복불복이죠. 사실 저도 이게 그 사타구니 털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이 드니까 조금 줄어요 진짜. 예, 채모가 줄어요. 예. 늙어가지고 예. 그래서 좀 듬성듬성 줄어드니까 보기도 싫고 나이 들어 보여서 확 그 테이프 붙이가 확 떼뿌까 싶은 생각도 가끔 합니다 요새. 주로 아니 머리를 빼서 심으시면 요도 지금 급합니다. 아이고 머리 숱 아껴 써야 많으신데. 됩니다. 이거 심은 겁니다 이게. 심으신 거예요? 네, 조금 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세우셨구나. 예, 이거 야 저는 못 말하면 세워요. 숱이 별 없어가지고 저는 뭐 우리 원장님 큽니다. 심으려면 큽니다 이거. 이거가 몇 모 정도 심어야 돼요? 다다익선이라 그러죠. 많이 나와서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떼 한계 있지요. 예. 그러니까 내 여기서- 같은 경우 한 4,000모 정도 심으면 일단 큰 불은 끕니다. 자, 이게 그만큼 심어요. 이거 그거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럼 시간도 오래 걸리겠네요. 예, 반나절 해야 돼, 반나절. 그냥 제대로 사야 돼. 근데 약은 먹기 싫거든요, 저는. 예, 약은 안 먹고. 제가 이제 머리가 이제 뒤에가 숱이 없잖아요.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를 해줬어요. 화장실 가셨나?
말씀하시면 예, 재밌는 얘기를 해주는 게 우리 아들이 이제 아빠가 항상 뒷머리가 대머리니까 이제 백화점을 갔는데 이게 쫓아가다가 있잖아요. 쫓아가다가 아들이 쫓아가다가 이제 대머리 아저씨를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하다가 앞을 딱 봤더니 아빠가 아니더래요. 아, 그래가지고 딴 사람 쫓아가서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길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다음 우리 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기 모든 대머리가 같은 대머리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머리가 이렇게 났을 때 어떤 모양인지 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견적함을 보입니다. 지금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네. 정말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솔직히 두상은 되게 귀여우시다 원장님. 되게. 그래요? 네. 안경 벗으니까 더 예쁘다. 깜찍함이 있다 이 원장님 보니까. 머리가 머리가 커서 견적도 많이 나오겠다.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장님은 눈 뜰 때 이분은 이제 치켜뜨는 버릇이기 때문에 네. 이마가 작아지기 때문에 많이 안 내려돼요. 여기서 한 500모 뺏겠다. 안검하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네, 안검할 수 있어가지고 돈 뺏겠습니다. 옆이 조금 넓으세요. 그래갖고 옆에 그걸 구렛 나르면 괜찮으시다. 안 나쁘시다. 근데 제가 수염은 못 길러요. 수염 기르면은 간신나라 충신 형태로 나가지고 간신나라. 짜라라. 저는 바꿀머리 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우성이잖아요. 예, 영원히 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네. 제가 보면 대머리가 이제 정말 다수를 차지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은 밥을 굶으셔야 돼요. 그렇네. 그렇죠. 다수가 되면 안 되지. 이걸 예. 이만큼 심었다고 예. 그리신 거예요? 안경 끼시고 화면 보면 됩니다. 요래 이제 심는 거래요. 옆에를 좀 심어야 돼요. 너무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선을 끊어서 그렇고 예. 실제로 딱 심으면 저처럼 딱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지그작으로 심어버리기 때문에 티 안 납니다. 그렇죠. 불규칙적으로 불규칙적으로 가지고 몰라요. 예. 불규칙적으로 가져야 돼요. 여기서부터 딱 심어가지고 예. 푹 숙여 보시면 이제 제가 그래서 요 정수리 요 위에도 심어야 돼요. 여기가 제일 많죠. 근데 예. 여기도 없어요. 여기는 제가 근데 키가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가끔 편의점에서 예. CCTV가 이렇게 벽에 붙여 있을 때 예, 있잖아요. 예. 그때 보면 내 뒷머리가 보이잖아요. 예. 그때 빼고는 잘 괜찮죠. 예. 그러면은 요 앞부분만 심으시면 됩니다. 요 앞만 심으면 그렇게 모량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3,500모만 하시면 됩니다. 예. 아니 아까 4,000모 얘기하셨잖아요. 좀 뒤에까지 심을려 했는데 뒤에는 보니까 괜찮네요. 그러면 나는 이게 500모, 이게 3,500모. 요도 심으려면 제법 많이 심어야 돼요. 그래요. 예, 근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너무 많이 하면 또 그러니까 3,500모 정도만 딱 심으면 재밌습니다. 뒷머리를 보니까 건강하신데요. 뒤에는 되게 좋아요, 원장님. 그래요? 예. 뒤에는 진짜 많은데요. 만모도 하겠다. 뒤에는 엄청 좋으세요, 이거. 예. 그러니까 이 부잣집, 가난한집 나눠 가져야 되는 거지. 그래요? 굉장히 저기 사회주의적인 방법. 예. 이 정치 토크쇼는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는 바보들 모여가 생활들이. 아이고, 우리 비즈니스는 막 영원하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이모 우성이라고 네. 저 같은 대머리는 우성이기 때문에 어느 사이든지 다수가 그거잖아요. 네. 억압받고 그러니까 네. 대머리인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 억압을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다수가 되면은 네. 이제 본인은 이제 큰일 나지 굶어 죽지나.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쯤 네. 그렇게 인류가 진화가 될까? 우리 세대는 절대 안 합니다. 보통 그 뚜리 어머님 신랑 좀 심어주고 싶다. 뚜리 어머니 이거는 돈을 떠났어. 뚜리 엄마 참 착한 네, 사람이고 그렇죠. 신랑분은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아니 어느 누가 이 와이프가 머리를 심어준단 말이야. 내 16년 동안 장사하면서요. 와이프가 남편 머리 심을 때 찬성하는 여자를 본 적이 드뭅니다. 드문데 요 얼마 전에 아름다운 부부를 봤어요. 남편 생일에 사모님께서 돈 모아가지고 머리를 심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 아름다운 사랑에 감동받아가지고 500모 더 심어드렸어요. 보기 좋더라. 그러니까 그 바깥 분께서 뭘 하시냐면은 우리 와이프 생일 때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뭐 좋은 백을 사드릴까 해서 아닙니다, 아저씨. 이런 경우에는 가슴 막대를 하나 해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있잖아요, 의 좋은 형제.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뚜리 어머님은 신랑분께 머리를 드리면
큰 가슴이 돌아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선생님 소방공무원님 퇴근하십니까? 아이고 이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렇죠. 보통 머리 심으시면요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뭐 조금 빠졌다. 그러면 한 400만 원 정도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좀 양이 많다. 그러면 한 7, 800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더 안 빠져야 되니까 가까운 피부과 같은 데 방문하셔가지고 만약에 남편이 지금은 괜찮은데 더 빠지면 곤란하다 그러면 먹는 약이 있어요. 프로페시아. 그것만 잘 드셔도 더 진행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가격도 비슷하네요. 응? 이렇게 가슴 확대하는 비용이나 비슷하네요. 가슴 확대가 좋은 백으로 하면 좀 비쌉니다. 네. 그래서 예. 이게 모발이식보다 가슴 확대 좀 비싼 백이 있어요. 지난번에 예. 우리 가슴 확대 편 했거든요. 그때 뭐였노 그거? 백 이름. 실리콘 계열 중에 실리콘이 진짜 좋은 거 있어요. 촉감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아. 그 백이야 백이 완전히. 그걸로 하면은 되게 비싸요. 그래서 더 이익을 볼 수도 있죠. 모발 모자 다음 날 모자 쓰시면 돼요. 모네타 그래. 맞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다 그죠? 와그라움이 그때 예, 들었거든. 알겠습니다. 아마 하여튼 그런 게 있어. 모자 다음 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밌다. 구찌 말고 구찌를 어째 가슴에 넣어 아저씨. 아저씨 그러면 안 돼. 커피 한 잔만 우선 저도 커피 믹스. 구찌나 샤넬을 백은 뭐 그 회사 걸 쓰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마크는 그릴 수 있죠. 구찌나 그래요? 샤넬이나. 근데 그게 이제 누가 이렇게 속에 있는 거니까 보이지도 않고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엑스레이 찍었을 때 보이게. 그러면 이제 가슴에 평생 엑스레이 찍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공항에서 이렇게 검색대 통과할 때 저 여자는 구찌네, 샤넬이네 그렇게 할 수는 있겠네요. 그 값비싼 그 백이요. 예. 안에 전자칩이 있어가지고 스캔하면 그 떠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있다. 요새 다 이렇게 시리얼 넘버하고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백을 넣으면은 요새는 이제 좀 있으면 완전 의무사항으로 되는데 모든 그 사람 몸에 들어가는 것들은 식약청에다가 등록을 해야 돼요. 내가 이 환자한테 이런 걸 넣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 무릎이나 뭐 그런 것들 하잖아요. 심장 그 심박동기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렇게 넣듯이 백도 여자 백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시리얼 넘버 중요합니다. 다한증은 어떤 치료를 하나 이게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 다한증은 이제 비수적 치료부터 단계적으로 저는 이제 다한증 있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치료 방법은 굉장히 가장 그 베이스는 생활이에요. 내가 갑작스러운 온도나 습도 조심해야 되네. 예. 생활성경. 다한증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그걸 피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땀이 난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떨 때 땀이 났더라. 그런 걸 잘 생각해보고 그러면 이런 환경을 좀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뭐 보톡스나 이온 영동 치료법 그리고 정 안 되면 이제 뭐 수술적인 방법도 취할 수가 있고 여러 단계별로 서서히 밟아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딱 뭐는 뭐다 이렇게 공식 짓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도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는 이제 스트레스 머리 쥐어뜯지 않고 뭐 이렇게 좀 샴푸도 좀 좋은 거 쓰고. 저는 그냥 신부봅니다. 그래요? 네. 그러세요? 심플한 사람이라서 별 생각 안 합니다.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그게 있어요. 다한증은 아까 그 회피가 있고 하나는 안정요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규칙적인 생활을 2교대나 3교대 하거나 그 우리가 한마디로 밤새고 나면 다음날 피곤하면 더 다한증이 심해져요. 교감신경이라는 게 자는 게 또 가라앉아야 되니까.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그러면은 탈모도 사실 우리 스트레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좀 있죠. 영향이 좀 있죠. 예, 그런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탈모 유전자가 비활성화돼 있던 분도 아까 그 제모하면 온셋되는 것처럼 이것도 약간 이제 온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똑같네요. 다한증도 원래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다가 우리가 트리거가 한번 방아쇠를 당기면은 그 다음부터 발현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민정이 의미보자. 저는 구두 신고 일하는 직업이라서 발에 땀이 많이 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직업을 바꿔야 돼요. 그게 제일 좋아요. 회피요법이죠. 그렇죠. 해치법이죠. 배웠다. 오늘 배웠다. 안정요법은 그거죠. 내가 내일 출근하기 전에 밤새 이렇게 핸드폰 보고 늦게 자고 피곤한 게 아니라 운동도 하고 발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두를 신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이제 뭐 이온운동법이라든지 이온 영동. 드리클러라든지 뭐 그런 거. 스트레스가 모든 그렇죠. 그럼 저 발에 나는 분 같은 경우는 그 기계 사가지고 이온 영동법을 한번 해볼만 하네. 예, 괜찮아요. 어, 근데 이제 해보고? 나한테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아까 말한 중고나라. 중고나라에서 구입해가지고 예, 한번 해보고 괜찮아. 네, 일단은 그 민정 어머니께서는 중고나라에 다한증 치료기를 검색하셔서 제가 주면 40만 원짜리가 있고 80만 원짜리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래서 중고를 하나 사가지고 왜냐면 뭐 샀는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새 거 사면 그렇잖아요, 그지? 중고를 하나 사갖고 일단 해보고 괜찮으면 계속 하면 되죠, 그죠? 네. 효과 없으면 다시 또 중고나라에 팔고. 중고나라에 네, 팔고. 예, 어.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업체에서 안 좋아하겠다 이렇게. 야, 그렇게 했다. 뭐 네. 몰라. 업체는 여기 출연할 일이 없어. 아, 스트레스가 뭐든 원인이네. 아, 그렇지. 뭐 그렇죠. 만병의 근원이지. 나는 스트레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진짜. 나 편하다. 아, 힘들다. 그러세요? 스트레스 운동. 없는 사람. 예. 아, 나는요, 운동하면 스트레스 더 받아. 저도 운동 안 해요. 운동 힘들어. 그때 누구더라? 고현정이가요. 그 배우분 있잖아요. 아 예. 그 이혼하고 다시 연예계 복귀할 때 그랬거든. 그 신문 기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이 들었는데 아름다운 몸매와 미모를 유지하십니까? 고현정이 명언을 했어요. 운동하지 않는 거예요. 아. 몸에 스트레스 주지 않는다는 거지. 아. 네, 운동 안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 했어. 근데 그 천정명이하고도 좋아하고 사귀었잖아요. 저도 운동 안 하는데 왜 그 사람은 미모를 자랑하고 저는 왜 점점 머리도 빠지고 그럴까요? 원장님 아름다우세요. 아 그러세요? 예. 이만하면 됐지 남자가. 네. 머리 감사- 왜 나이가 들면 네. 사람이 머리도 좀 올라가고 해야 남자답고 내한테 돈도 좀 주고 괜찮지. 예. 배도 나오고. 그렇지요. 네. 뭐 술 많고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응. 그렇죠. 그게 왼쪽. 스트레스가 참 중요해요. 살다 이렇게 보면은 저도 참 이 별의별 질환을 다 보고 막 그러는데 스트레스가 안 끼는 게 없어요. 그죠. 그렇죠, 사람이. 그런 게 좀 있어요. 원장님 다음에 그거 할 때도 한번 출연하셔야겠다. 제가 환자는 최대한 안 가는 쪽으로 방송해 드릴 테니까요. 하지 정맥류 할 때 한번 들어주세요. 아, 여름 되기 전에. 여름. 그때 보통 많이들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실 여름에 증상이 제일 심해져요. 맞- 그쵸, 예, 그리고 그쵸. 이제 네. 증상을 앓고 나서 가을 겨울에 제일 많이 와요. 가격 많이. 사람들 뭐냐면은 내가 이제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아 가야지 하다가 이제 안 불편해질 때쯤 되면은 맞아 가라 그렇지. 아, 그래요. 재밌죠. 원장님 되게 진짜 예. 응. 재밌고 밝고 순박하고 되게 이제 어린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초등학교 3학년 얘기한 3학년. 저는 2학년. 우리들이 동갑입니다. 뚜리 엄마, 아이고 재밌죠. 사자도 머리 빠지나. 아 그래요? 몰랐어. 아 나이 들면 이게 그렇죠. 빠지구나. 예. 갈기가 숫사자 그지? 예. 사자같이 사세요. 나는 좋아. 뚜리 엄마 정말 참 잘한 게 저는 전에도 한번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저는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효린의 민박. 이상수이 진짜 부럽다. 최고 부럽습니다. 아니 뭐 내가 뭐 미인하고 살고 이런 거는 부럽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는 게 진짜 부럽더라고요. 이상 무슨 천복을 받았길래 그래 사나 몰라. 그런 면에서 그 뭐시고 사자죠 사자. 예. 사자도 부러워. 사냥을 암자자들이 한다잖아요. 아. 숫사자는 내 디비자인데 잡아온 거나 암자자들이 잡아오면 뺏어 먹고 암자자들이 숫사 되게 싫어한대. 숫사자 너무 부러워. 숫사자하고 이상순 씨하고 제일 부러워. 이상순 씨 혹시 이 프로 보고 계시면 저 꼭 한번 불러주세요.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어. 아유 부러워. 그분 머리 숱이 많나? 난 모르겠어. 연예인들 잘 모르고 조금 있으죠. 좀 들면 예. 좀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더라. 자 시계 멋진데 지금 시계요. 아 이거 시계 그거 별로 안 좋은데 이거 그거 남자는 시계가 좋아야 돼. 남자는 세이코입니다. 이게 저는 시계를 아예 안 차고 다녀요. 없어요. 야. 시계 준 흔적도 없잖아요. 멋있는 남자. 예. 세이코 20만 원 가졌어. 이게 산지 한 10년 넘었어. 이게 굉장히 튼튼해 보이네요. 예, 근데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무거워. 맞아요. 몬스터 맞아. 무거워. 아니, 내가 이게 좀 이제 바다 스포츠를 좋아해서 이런 든든한 시를 했어요. 내 처박고 하기 때문에. 이게 배 타잖아, 배 타고 다이버 이런 거 하잖아. 이 커야 돼. 예. 몬스터 이거 무거워 죽어서 아주. 없어 시가 하나밖에 없어. 원장님 참치 뭐. 겨드랑 곁담 날 때 데오드란트 사용은 괜찮나요? 뭐
그게 데오드란트라는 게 원래는 액취증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아, 원래 원래 냄새, 액취증 때문에 예, 나오구나. 그러니까 데오드란트는 게 상품화 돼가지고 원래 서양 애들은 다들 그 냄새가 나요. 그래서 나지, 많이 우리 나죠. 그 재밌는 게 서양 애들은 이제 사춘기 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초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하고 틀리게 이제 아 축하한다, 너도 초경했구나 하면서 남자애들한테 면도기하고 데오드란트를 선물해주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 너도 이제 암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구나.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제 암내가 날 거다 너도. 그런데 그 데오드란트 성분 중에서 굉장히 축하하네. 진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그리고 거기에서 발한 억제제, 그러니까 냄새를 목적으로 하는 거하고 땀이 안 나게 하는 거하고 좀 틀리거든요. 근데 그 땅구멍을 막는 게 발한 억제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알루미늄 클로라이드라는 성분인데 그게 땀이 나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세 가지가 만나야 되거든요. 냄새가 나려면은 일단 내가 아포크린 샘에 그게 있어야 되고 HbA1c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세균이 좀 살아야 되고 그리고 땀이 나면서 그게 나왔던 게 세균에서 분해됐던 게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어떤 분이 얘기했지만 제모를 하면은 냄새를 줄일 수 있냐? 맞아요. 왜냐면 털이 그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뿜어내는 역할. 예. 그래서 그래서 제모도 하는데 데오드란트도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저기 그 중에서 일부 발한 억제제 성분이 뭐 5%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시중에서 약국에서 사는 그런 발한 억제제들 뭐 드리클러 뭐 데소인 그런 제품들은 20% 정도의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성분이거든요. 우리나라 거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5% 3%짜리가 있어서 약한 발한 같은 억제를 하는 경우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호르몬 문제로 안 좋다고 사용하기 무섭다고 하는데 그게 뭐 호르몬 문제라는 게 뭐 그렇게 따지면 저는 그래요. 정말 호르몬 문제는 여자들 화장품, 립스틱 뭐 그런 거 립스틱이나 피부 흡수 때는 다 어떻게 보면 다 그럴 수 약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씁시다. 예. 써도 괜찮고 예. 고농도보다는 저농도로 자기가 억제할 수 있다면 저농도로 선택해 주십시오. 그 데소 뭐 두 가지죠. 데오드란트 쓰니까 붉은 반점이 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말한 그러니까 데오드란트 성분의 화학적 성분이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붉은 반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데오드란트 성분에서 그 땅구멍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나오긴 하는데 못 나오게 하니까 그게 이제 뭉쳐가지고 그렇게 뭉쳐가지고 예. 그러니까 땀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니까 예, 그렇죠. 안에서 못 나오니까 이렇게 예. 보여 있어서 붉은 예. 반점처럼 예. 그래서 그러면 사용 중단하고 사용 중단하고 나오게 한 다음에 예. 유전이라는데 같은 가족들끼리는 자기들 암내를 못 맡나요. 근데 맡아요. 맡는데 아까도 했지만 그 냄새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맞지만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제가 전에 옛날에 보면 동족이니까. 그렇죠. 액취증에서 이제 보면은 실제로 그 내가 액취증이라는 거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20% 이상이 돼요. 그렇구나. 왜냐면 내 냄새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액취증이 이제 아버지가 액취증인데 그 어떤 젊은 여자분이 이제 엄마가 수술하려고 데려왔어요. 데려오는데 자기는 이 냄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싫대요. 왜 그러냐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도 그 냄새를 갖고 있잖아요, 액취증 우리. 그러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 냄새가 좋아서 항상 아빠 팔베개를 하고 거기다 코를 이렇게 대고 잤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 냄새가 좋은데 엄마는 이제 액취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왜 이 냄새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너 그러다 시집 못 간다 그래서 데려온 그런 경우도 봤어요. 나는 어릴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똥 냄새를 좋아했지만 아버지 똥구멍에 머리를 박고 잔 적은 없어요.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는데. 예. 룰루델리님 안녕하세요. 정수리 탈모인데 피부과 가야 되나요? 아니면 탈모병원 가야 되나요? 일단 피부과를 먼저 방문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아무래도 탈모 전문 병원들은 좀 수술 위주의 어떤 진료를 보는 경향이 사실은 조금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부과 가서 정수리 약물 치료나 아까 우리 원장님이 좋은 말 했지만 액취증 단계별 치료를 밟아가는 게 좋다. 한 번에 뭐 이거 하는 게 참 아니고 똑같이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동네 작은 피부과라도 뭐 대형 갈 필요 없고 그래서 먼저 진료를 받아보시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가장 먼저이겠습니다. 야 의사 같다 내 이래 말해보니까 맥스웰 어케 들으니까 맥스웰 맛있죠? 맥스웰인가 내 먹는 게 저게? 예, 맥스웰 맞을걸요? 네. 예. 아니 맥심 아, 제가 먹는 건 맥심 먹어요. 맥스웰이라고. 맥스웰은 안 먹는데 전자기파를 발명한 과학자 이름 아닌가요, 맥스웰이? 그래요? 이야 우리 원장님 진짜 똑똑하지 않아요? 아니 찾아봐야 검증해봐야 돼. 이거. 네이버 검색해봐야 돼. 예, 검색. 모르면은 네이버라. 네이버가 제일 낫다 내 봤을 때. 우리도 사실 의사들도
좀 뭐 질문하다 환자들 이상한 환자 그러면 뭐 잠깐만 밖에 나도 하면서 네이버 빨리 검색해보고 오거든. 네이버 최고다 네이버. 전 구글 검색해요. 구글 야 왜냐면 네이버를 검색하면은 너무나도 그 광고가 너무 맞아. 많아요. 예. 네이버는 내 광고가 진짜 봐도 다뭐 아닌 블로그 것 같아. 예, 블로그 뭐 예. 광고이기 때문에 구글이 거짓된 훨씬 나은 것 같아. 거짓된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래, 그건 진짜 그거는 장사가 네이버는 진짜 정보라기보다는 진짜 좀 영업 이런 것 같아. 민감한 질문을 하시네요. 병원 맥스웰 병원. 조심해야죠. 맥스웰 병원. 맥스웰이겠지 뭐. 아 이게 뭐야 내 병원 다 했네. 그 맥스웰이라고 있어요. 그 피부과 선생님이 하시는 병원이 있어요. 예, 전국 체인이죠. 부산도 있고 있어요. 맥스웰. 난 그건 줄 알았나. 커피 믹스예요. 왜 무식하다. 재밌다. 원장님 그러면 그게 주 5일 근무하세요? 주 6일 근무? 5일 근무.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럼 토요일 문 문안 됩니다. 야, 원장님 진짜 멋있죠? 저는요, 저 월, 화, 수, 목, 금, 토 이랬어요, 원래. 그래도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요일 쉬고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나는 완전히 그 뭐랄까, 한국의 전형적인 아버지상. 막 새빠지게 일하는 거 있잖아. 한 푼 더 벌기라고 막 열심히 많은 애들. 그렇게 말하면 나를 아는 근데 우리 전철 원장님은 생긴 것은 저 좀 약간 시골스럽더라도 방식은 완전 세련된 사람. 병원의 환자 90%가 외국인 환자. 그것도 중국 환자 아니고 그 영어권 환자, 서구권 환자를 보는 세련된 남자라. 근데 근무도 주 5일. 아니 저도 한자가 많으면은 예.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하고 싶어요. 나도 돈 벌고 싶어요. 어쨌든 환자 오는 게 싫어. 그러니까 이렇게 줄여서 효율적으로 하는 거죠. 다한증은 그러니까 다한증이 병이냐라는 것부터 자체가 나는 이렇게 다한증이잖아요. 다한병이라고 안 하잖아요. 증이지. 증상이죠. 그러니까 증상이 증상. 인간의 질환은 아니지. 생리적인 거에 자연스러운 건데 그것이 원래 있는 거지. 우리가 키가 너무 크다 작다 저는 그래요. 다한증 그러면 땀이 나는 게 우리가 똑같이 공평을 볼 때 땀 나는 사람은 1번부터 100번까지 줄을 세우면은 키가 제일 작은 1번도 있고 100번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평을 봐도 손에 땀 한 방울 안 나는 사람도 있고 공평한 그 간다는 얘기만 듣자마자 손에 땀 나는 사람이 있어요. 100번도 있고 그리고 쭉쭉 떨어진 사람도 있고 이게 인간의 다양성이에요. 항상 다양성이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게 뭐 암이다 뭐 이렇게 이건 내 생명을 위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치료할 그건 아니고 그냥 내가 다한증이라고 알면 그냥 사는 거. 그리고 사는데 좀 불편하고 생활이 힘들다면은 좀. 이제 그 전문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뭐 약물 치료, 이온 영동법, 안 되면 수술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일단 또 생활 습관 교정 방법도 있습니다. 자기가 땀이 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그 상황을 피한다거나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시는 것은 첫 번째이십니다. 굉장히 다한증에서 얘기를 제일 잘해주시네요. 방금 배웠잖아. 저렇게 말해야 되는데. 와그라노님, 나도 너무 궁금해. 왜 외국인 환자들이 우리 전철우 원장님한테 이렇게 목을 메고 갈까? 내 생각에는 외국인들한테 먹히는 페이스를 가지고 있어, 이분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핸섬한 거지. 그래요? 좀 굉장히 매력한 거지, 매력적인 거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람. 이제 이상한 주국객 같은 저 의사인데 좀 어떻게 해? 미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보자. 사촌 동생이 모발이식 모낭분리사 하고 싶어 하던데 저게요. 모낭분리사는 상당히 좋아요. 모낭분리사는 수익도 꽤 괜찮습니다. 꽤 괜찮은데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약간 뭐랄까 좀 프리랜서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 가서 일을 하고 그 일이 끝나면은 귀가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소속돼서 전속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고 한 두세 군데 병원에 겸업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개 뛰는 분들이 실력이 제일 좋으신 분들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한 군데 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불러준 데는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모낭분리사가 좋아야 결과도 잘 나오는 건 맞습니다. 제가 수술 결과 잘 나온다는데 저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왜냐 수술 결과에 저는 5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저희 간호사들, 저희 모낭분리 팀들이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 항상 직원들한테 내가 욕하고 그러지만은 굉장히 사실은 마음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마워서 원래 부산 사람 보였습니다. 좋아요 이러면 아이고 이년아 이러는데 원래 그럽니다. 그래 들어주시면 되고요. 마음 착하사 잘 알지, 그지? 그리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배우기 굉장히 힘들어요. 배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저희 병원 간호팀들은 간호사면서도 분리를 다 해요. 하면서 식목유도 하고 술도 다 해요.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저희 병원은 신입 간호사 한 명도 없어요. 제일 경력이 짧은 직원이 5년 차예요. 제일 어린 직원이 5년. 모발만 5년 남친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저희 막내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들어오면 처음부터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신입을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이제 퀄리티를 가지고 가는 이게 수술 결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결과로 말 안 해요. 저희는 아트 레벨에서 이야기되는 병원이기 때문에 결과 좋고 나쁘게 이미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트냐 아니냐 이 게임이기 때문에 이미 뭐 이렇게 교육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원하시면 저희가 어디 사람을 구하는 데서 소개해 드릴 수는 있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서서히 모낭분리를 배우실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길은 힘듭니다. 올해 몇 년 이상 소요가 돼야 되고요. 자, 핸드크림을 못 바르죠. 아이고 어떡해 그렇죠. 뚜리 엄마. 100% 유전인가요? 100% 유전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거의 100% 유전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근데 보통 유전자 있다고 해서 다 예. 생기는 것은 아니고 발현되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예. 이렇게 한평생 살면 평화로운데 어느 뭐 스트레스나 어느 화학적인 자극이 어떤 거에서 딱 방아쇠 빵 당겨져 가지고 갑자기 나이 들어서 탁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전철 원장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 있는 거죠. 뭐 사실 100% 모든 사람이 다 다한증을 갖고 있어요. 겨드랑이 땅구멍 찢으면 딴 데 나나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보상성 다한증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교감신경 절제술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찢어지는 거는 예, 이제 그런 상관없는 현상이 생기지 예. 않습니다. 신경 차단술은 약 60%? 60%가 생기지만 생활에 불편한 거는 사라진다. 10% 정도. 예.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보자. 외국인 커뮤니티에 선생님 추천글 후기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하다. 야, 우리 저 머리 심은 환자분들 저 거북님하고 SJH님 좀 영어로 외국인 커뮤니티에 좀 올려봐봐. 닥터 한. 부탁해. 영어. 잘하시죠? 영어. 믿는다. 알지? 외국 환자들 오세요 좀? 외국인들도 많이 오잖아요. 가끔 영어 쓰는 놈들 오고요. 네. 저는 또 영어 쓰는 사람 싫어합니다. 그래서 통역을 꼭 데려오라 합니다. 저는 잉글리시 헤이트합니다. 그리고 중국 분하고 그 동남아 분들이 조금 많이 찾아오시고요. 일본 분들 많습니다. 일본 애들이 디자인 이런 거 엄청 신경 쓰거든요. 그쵸. 아트 레벨이지. 걔네들 일본에 다니다 다 안 되게 올라옵니다. 그거 가면 한 센세가 잘해주느라고 옵니다. 구렛나루, 측면 이런 거, 각 잡는 이런 거 하러 옵니다. 1mm에 그거를 제가 맞춰주거든요. 흉부외과가 외과의 꽃이라고 하지만 레지던트 중에 가장 인기가 없는 곳인데 흉부외과 의사가 왜 됐나요? 그래.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시죠. 저는 이제 학생 때 지원을 어플라이를 했어요 본과장. 그러니까 이제 흉부외과라고 한 거 중에 하나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폐가 많이 안 좋으셨는데 본과 1학년 때인가 제가 이제 근데 본과 1학년 때 폐를 이제 폐 생검을 하고 그랬는데 그 병이 좀 희귀한 병이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알려져 IPF라고 그 병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폐를 이식하는 거더라고요. 폐 이식이더라고요. 폐 이식해야 돼. 예. 그래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흉배과에 관심 갖고 그리고 또 친한 선배들이 또 흉배과 레지던트가 하니까 본과 3학년 때 저기 그 흉배과 과장님을 찾아갔죠. 저 이제 흉배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이제 일단 의사면 하고 싶다 합격하고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흉부외과를 하시게 됐어요. 예. 되게 힘들죠. 되게 힘들고 또 보람도 그만큼 있지만은 참 이 위험한 수술들이라서 참 이 슬픔도 많이 겪는 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과나 다 마찬가지. 네. 뭐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고. 데이브레이크 2 이 영화 제목 아닙니까? 데이브레이크 드라마. 예, 들어본 것 같은데. 예, 데이브레이크. 어. 데이브레이크가 원래는 무슨 뜻이죠, 저게? 그거 같은데 저기 뭐냐 데이 아니 낮이 낮에 깨어진다. 낮자? 아니요 저기 뭐더라 드라큘라 네. 뭐라 그러더라 그 사람들 요새 흡혈귀. 예 흡혈귀 영화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데이브레이크. 새벽이랍니다. 내가 다 안다. 그렇고 아는데 원장님 혹시 아시는가 싶어 퀴즈 내자. 큰일 났네. 아까 뭐 흡혈귀 하더라고요. 보고 아이고 모르네. 말 좀 뜨듬뜨듬 하실 때 내가 좀 알아봤어. 예. 영어 내 잘 못하네. 어떻게 외국인 환자를 줄려보다 잘 모르겠어. 외국인들이 데이브레이크 얘기는 안 하니까.
보자. 열이 얼굴과 머리에 몰려서 땀이 많이 나는데 이건 치료가 되나요? 머리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잘 안다. 지금 이게 열이 몰린다고 해서 이게 땀이 많이 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참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통 열이라는 건 옛날 우리가 이제 그 한방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울화, 근데 불화자성이 이제 울화, 그러니까 울화, 스트레스와 긴장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긴장을 받다 보니까 교감 신경이라는 것이 흥분되면서 그 눈이 동공이 커지고 그러니까 담배 피다가 선생님이 들어온 거야 화장실에 지금 그거지. 그러니까 눈이 커지고 숨이 거칠어지고 땀이 나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 히트 그거랑은 좀 다르다. 이래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아 의사 같다네 이런. 잘 이해 못하는데 의사 환자들이 잘 몰라요. 네. 아저씨 아저씨 많이. 가끔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몸에 열이 아까 많이 나서 땀이 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제 옛날에 보면은 우리 열감기 앓으면은 막 땀 나잖아요. 그때 나는 땀하고 많이들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때는 말 그대로 체온 조절의 목적이죠. 체온감이지. 그런 거죠. 보통 이 탈모 환자분들도 많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아, 머리에 예. 열이 나서 탈모된다 해서 탈모 관련 치료하는 한의원은 엄청 비싸요. 한 예. 달 관리비 뭐 200만 원, 300만 원 하거든요. 그 1년에 몇 천 갖다 줘봐요. 머리 하나도 안 난다. 다 압니다. 그 소비자 고발 가면 쭉 미는 글이 있습니다. 그죠? 그 보면은 체온계로 열 재는 걸로 우리 두피 열재 주거든요. 뭐 열이 있다 주라고. 그 맞지 않습니다. 그 열만 같으면 얼음 모자 쓰고 다니지. 또 가니 그 뭐시고 식당에 스테이크 후라이팬 온도 되는 그걸로 머리 열져가지고 뭐에 쓰겠다는 거야. 내 머리를 뭐 고기를 굽고 난 그러면 미디엄. 그렇진 않아요. 다한팀도 거의 대부분 한의원들 가서 막 네. 보약 몸이 허해서 열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 많죠. 그래도 네. 보약은 누가 사주면 좀 먹고 싶다. 참치모님 매주 기대하고 시청한 1인입니다. 야 정말 착하다. 우리 참치모님은 서울대학교 갑니다. 자 다음 주 방송 주제 알고 싶어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참치모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다음 주 섭외를 못했습니다. 이게요 제가 방송하는 건 힘들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되게 부끄러워요. 와서 또 말 실수하면 어떨까 싶고 사실이에요. 막 이렇게 알려주기도 싫고 되게 걱정도 많고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내성적인 사람이 막 우리 원장님도 굉장히 부끄러움 많으신 분인데 정말 모자이크 처리해준다는 조건으로 모셨거든요. 지금 왜냐면 여기 화면은 보이지만 실제 나가는 외부 송출 방송은 모자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모자이크가 아시죠? 근데 이게 좁으면 안 돼. 얼굴이 크기 때문에. 네, 모자이크 좀 키워야겠네요. 제가 좀 키울게요 마우스로. 이따 키웠습니다. 키웠습니다. 이제 하나도 안 보입니다. 목소리도 이제 변조해 주세요. 못 알아볼 겁니다. 목소리 변조 기능도 있죠. 목소리 변조 요거 있네요. 있잖아요. 막 추정 60분 제가요 뭐. 잘한다. 목소리 변조 딱 돼. 다음 주 섭외를 못했어요. 그래 지금 찾아야 돼요. 죽겠다 진짜. 아니 내 친구들이 전부 다 부산에 있어가지고 부산에 내놨거든요. 부산에 있으면 섭외를 막 할 수 있는데 이놈 그냥 서울에 있으니까 몇 명 안 되거든. 그리고 얘들이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안 나. 밤에 다 자. 일찍 자. 우리 나이 되면 늦게 깨는 사람이 없어. 나 미치겠다 아주. 그래서 저한테 우리 요 건물의 밑에 원장님들 있거든요. 섭외하러 갔는데 한 명이 또 폐업했어. 지난주에. 미치겠네 아주. 사람이 없다. 자, 찾아봐야지 잘했습니까? 요 밑에 그게 뭐더라. IN 성형외과 원장님인데 내일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방법이 없다. 또 다음에 너무 걱정하지만 내가 한번 또 구해볼게. 구해볼게. 예. 자, 다한증 치료비는 대략 어느 정도 선일까요? 그래서 무슨 치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회피나 안정요법, 그러니까 생활적으로 규칙적인 생활하는 건 돈이 안 들죠. 뭐 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 돈은 안 들고 명상이나 요가 뭐 그런 거 하는 거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약물 처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은 다한증에 이제 보험은 다 안 돼요. 건강보험에서 근데 이제 진료비는 이제 보험이 되고 약 처방하는 건 뭐 몇십원 안 하니까 그 약 하나를 다 그렇게 전신단한테 주로 간헐적으로 복용하는 것도 있고 이호전도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계를 구입하는 것도 있고 보톡스는 뭐 그거는 이제 가격 얘기가 뭐한 게 이제 병원마다 다 틀리니까 가격 뭐 그거는 그리고 이제 원장님 병원 하나만 봤습니까? 어 겨드랑이 다 앉은 기준으로 하면.
겨드랑이는 30만 원, 30만 원. 근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대예요. 아. 저희가 제일 비싸요. 근데 저희는 근데 솔직히 그래서 겨드랑이 다한증은 보면은 참 좋거든요. 그 별로 아프지도 않고. 예, 근데, 효과도 좋죠. 예, 효과도 좋고 드라마틱한데 안 와요 거의. 겨드랑이는 아. 가물이 콩 나오시고 다 어려운 뭐 안면 다한증, 안면 항문 다한증. 다한증, 아, 그리고 발바닥 다한증 남들이 안 하는 거 많아서. 아이고야, 항문도 봐야 되고. 네. 자, 모발 이식은 계절 영향 많이 없나? 하나도 없습니다. 아, 편하게 그래요? 하시고요. 땀 흘려도 아무 상관없고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물 중에서 제일 깨끗한 물이 뭐다? 땀. 남자친구가 땀을 흘린다? 여자친구는 어떻게 한다? 핥아준다. 여자친구가 땀이 난다? 남자친구는 뭐 어떻게 한다? 부채를 붙여준다. 핥으면 싫어합니다. 땀 냄새 납니다. 제일 더러운 물이 뭐다? 침. 사랑하는 사람은 뽀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병 걸린다. 뽀뽀하는 거 아니다. 싫어하는 사람 원수 만나면 한다 뭘? 뽀뽀. 독을 퍼뜨린다. 자, 부산, 고향이 부산이고 학교가 부산의대 나왔고요. 저희가 있는 곳은 그 서울입니다. 제 말투 잘 아시겠지만 서울 토박이 말투죠, 그죠? 네, 서울에서 지금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가고 싶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지금. 아 진짜 좋아요. EBS 방송 나왔었던 우리 그분 경과가 어떠신가요? 경과 지금 좋아요. 왜냐? 연락이 두절됐거든요.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잘 살고 있다는 뜻이죠. 잘 나오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분은 경과가 나와도 그렇게 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편집됐나 모르겠다. 후두부 모발이 굉장히 가늡니다. 사실 일반적인 환자였다면 수술을 제가 그 만류했을 만큼 머리가 가늘어서 우리가 양은 많이 심었지만 5.5가 심었지만 머리가 가늘면 솔직히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거라도 안 하면 이분은 나이가 너무 어리시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결과는 저는 그렇게 뛰어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단수술은 맞습니다. 그래 좀 이해해 주십시오. 부산도 춥죠? 바람이 불어요. 아따 서울은 냉장 맞아 겁나 춥다. 못 살겠다. 나날 추운 날씨다. 우리 원장님도 집도 먼데 가지 마시고 네. 요 회복실 2개 있거든요. 여기서 주무십시다. 주무시고 내일 쫄쫄쫄 이제 걸어서 출근하시면 되니까. 못 가도 나 이거 집에까지. 나 우리 집 요 옆에서 걸어가야 되거든요. 원장님은 차라도 있지. 난 자전거 타고 가야 돼요. 자전거 이 추위에 바람 부는데 자전거 타고 밤 11시 우체가 하건 너 쉽다. 아우 죽겠다 아주. 자전거 타고 다니세요? 예,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천천히 답니다. 겁나. 오, 방송이 8분 있으면 끝나네. 아싸, 아싸. 제가 원래 10시 되면 잠자거든요. 그래서 10시 딱 넘으면 방송 끝날 시간만을 목 누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더 듣고 싶죠? 난 어서 자고 싶거든. 야, 이 재미없는 방송을 13명이 보고 있다. 정말 대단하다. 아니, 나는 이 13분 나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다. 정말 대단합니다. 아이, 재미도 없는데 많이 봐줘서 고맙습니다. 부담은 없네요 일단은. 맞습니다. 예. 자전거 4,000만짜리. 내가 그런 거 탈 사람 없어. 내가 타는 자전거가 원래 몇 년 탔던 게 있는데 자물쇠 안 채우고 길에 놔둬도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물쇠를 채웠어요. 내가. 왜냐? 내 자전거를 노리는 사람을 목격했거든. 병원 입구에 세워놓고 출근했는데 잠시 내려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자꾸 막 자전거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별 안 좋은 건데 삼천리인데 딱 봤더만 뭐시고 고철 수집하시는 분 그걸 버리는 적을 가져가려더라고요. 이게 버리면 아주머니 이거 제가 타는 겁니다. 이거 소중한 겁니다. 이거 타고 지금 출퇴근합니다 해가지고 그러냐면서 이래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자전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도저히 수리가 9만 원 중고로 샀는데 중고로 9만 원 줬거든. 수리비가 몇 번 고장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올해도 타고 해가지고 수리비가 10몇만 원이 몇 번 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버리고 새 걸로 바꿨어요. 자전거가 10만 원 그 수리비 나오기 참 힘든데. 살 다 나가는 거야. 앞뒤 살 다 나가고요. 주부 다 터지고요. 브레이크 다 나가고요. 기아 없고요. 엉망입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재작년에 하나 샀나 서로 바꿨어요. 역시 자전거는 뭐다? 1, 2, 1, 2, 3, 2, 4, 2, 3천리. 3천리 최고입니다. 3천리 열심히 타고 다닙니다.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는 의사들은 독삼천리. 독일차. 이거 독일차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근데 차 진짜 후지입니다. 진짜 후지입니다. 그 부산의 병원에 제 친구 동업했는데 제 친구가 차 수집을 좋아해가지고 외제차를 진짜 저희가 많이 구입했거든요. 독일 3차, 독일 5차 전부 다 있습니다. 몬스입니다. 차는요. 그래 지금 그 친구 지금 뭐 타고 다니는 줄 말해줄까요? 현대 탑니다. 현대.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현대입니다. 현대차가 최고입니다.
기아 차보다 현대 좋은 것 같아. 잘 모르지. 이게 취향이니까. 현대 못 타냐면은 그 지프 차인데 맥스 크루즈 그 비싼 거 있어요. 3천 몇백짜리 해요. 독일차 1억짜리 필요 없다. 이 제일 좋습니다. 맥스 크루즈 1등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차 좋습니다. 좋고 전 기아가 더 좋습니다. 해봐. 기가 막히죠. 기아 왜? 그럼 기아. 왜냐면 내 첫 차가 기아 프라이드였어요. 매형이 한 8년 타던 걸 좀. 아 저는 갤로퍼. 아, 그랬어요. 처음부터 큰 차를 타셨네요. 아이고 자전거 사고서 견적이 1,400원이 나왔습니다. 진짜 싸게 나왔다. 아이고. 인사사고까지 포함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사람하고 박았는 거 아이가 웃잖아. 예. 큰일 난다. 자 이제 방송이 이제 5분 남았다. 5분. 예. 야, 이제 원장님 이제 그 제가 이제 살살살 뒷정리하고 저는 예. 들어갈 겁니다. 예, 저도 가야죠. 원장님 이제 늦었으니까 지금 가고 오늘도 아, 5분 후에요. 5분 예. 있다. 우리가 또 시간 또 칼을 지키기 아, 때문에 슬 떠날 준비를 한다 이제 우리 시동 걸고 준비한다. 우리 병원에 차 주차장도 없어서 원장님들 길에 세우고 왔어요. 예. 자전거 1,400만 엄마 돈이 그래 많소. 엄마야 카본, 아. 석탄. 그런 그런 자전거들이 비싼 있더라고요. 거야. 예. 나는 그냥 그거 쇠. 쇠인가? 알루미늄 13만 원 줬어. 이마트에서. 잘 가. 가끔 자전거가 카본이라면 카본이 원래 탄소잖아요. 응. 그러면 그럼 불 붙이면 연탄재가 카본 아니에요? 따뜻하게. 어우, 그 아, 비싼 거 아직- 저런 거 타고 다니면 불안하겠다, 내가. 누가 살짝 뚫고 가면 야, 너. 아, 진짜 가볍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자전거는. 아, 우리 집은 가까워요. 걸어서 병원에서 15분. 자전거 타고 가도 15분. 천천히 가거든. 걷는 거는 비슷해. 속도 차이가 안 나. 우리 직원들이 보고 깜짝 놀래. 내 자전거 타고 퇴근하는 동영상도 있어. 인터넷에 있어. 아, 그래요? 사람 걷는 속도랑 비슷해. 아, 그거 있어요. 네. 네. 신기한 퇴근길이 있어요. 네. 그렇게 살아요. 옛날 저 학교 다닐 때 오토바이 타고 다녔는데 오토바이를 이제 오토바이. 선배가 팔아가지고 낡은 50cc 오토바이 탈 때 아. 제 덩치에 그러니까 이제 아.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더 빠르다고 그래서 주말에는 거의 집에 누워 있습니다. 시체처럼 누워 있고요. 원장님 토요일에 뭐 하십니까? 토요일날 저 아들하고 강화문 놀고 시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외식하려고 예. 왜냐면 그러니까 시간이 아깝잖아요. 우리 맨날 우리는 보면 다람쥐 쳇바퀴잖아요. 예. 똑같고 근데 이게 뭔가 벗어나 제가 이제 주 5일 근무하는 거 하는 건데 토요일 일요일 날은 이제 뭔가 다른 걸 자꾸 하고 싶은데 네. 아들 학원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예. 학원이랑 보강 생기고 막 그러니까 보강 끊어가고 진짜. 그래서 그런 거 좀 없는 나라에서 살면 예, 좋겠어요. 예. 다 안 하면 우리도 따라서 안 할 건데. 예, 그래서 뭐 그렇다고 토요일 일요일 날 뭐 어디 그렇게 멀리 가지 못하고 그냥 서울 시내 내에서 어디 뭐 가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우리 집사람도 뭐 해가지고 저번 주 일요일 날은 거기 갔더라고요. 국립중앙박물관 뭐 아, 이렇게 1시간짜리 코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자고 있고 저는 솔직히 주말 되면 어디 가기 싫어요. 저는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 있고 싶어요. 제가 원래 좀 이게 방송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네. 원장님 우리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가만히 이래 있는 거 좋아합니다. 텔레비 좀 드라마 같은 거 보거나 예능 또 보거나 그 제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효리네 민박하고 용식당이가 그 식당 있잖아요. 하는 거 그거 보고 밥하는 거 보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냥 보면서 아이고 부럽다 이상수이 진짜 부럽네 이런 거 보고 좀 낮잠 1시간 자고 이런 거 좋아. 비절개 놓고 유튜브 영상 말투 왜 그렇게 말하셨어요? 완전 하세요. 아 그게 좀 서울말로 했는가 보세요. 노력한다 좀 이쁘게 좀 봐줘봐. 나라고 그러고 먼저 시켰어. 근데 이분도 부산분인가 봐요. 그 아, 와그라노. 와그라노네. 와그라노. 내가 완전히 전화 통화하면 서울 사람 줄 알아. 예. 자 이제 끝나간다. 야 2분 남았다. 아이고 원장님 재밌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유. 그러니까 뭐냐 여름 되기 전에 그 정맥류 할 때 연락하면 저기요. 예. 시간 되고 막 배나실 때 있어. 원장님 같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한테 뭐 아니. 나다 이래 또 부탁해. 아니, 그거 예. 재밌는 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술은 여유충이에요. 여성일반. 요육증요? 남자들이 가슴이 나온 거. 엄마? 그래야? 응. 아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겠다 사람들. 네. 그런 거는 한국 환자분들 우리나라 환자들 가도 좀 괜찮습니까? 보험이 돼요.
아 보험 그래서 아. 재밌는 사연이 있었어요. 그리고 건강보험이 9월 저도 늦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환수 조치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한국을 근데 하는데 도움이 또 안 되구나. 그래가지고 한국 환자들이 오면 저기 한 2명인가 그다음 보험된 다음에 있었는데 되게 저 이거 당황했죠. 재밌다. 그래서 다 얘기해 주는데 근데 그 건강보험관리원탄에서 한수설 때 그러더라고요. 원장님 그 수술 기록지나 사진이나 뭐 그런 거 보니까 수술을 참 깔끔하게 어려운 케이스 같은 것도 대학에서 가끔 저한테 보내고 그러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하셨는데 이거 방송하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거 내가 2시간 이상 수술하는데 35만 원 받고 그 수술을 어떻게 건강보험을 하냐 그랬더니 국민 보건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건강보험단에서. 원장님 참 안 됐다. 그렇죠. 여유증 방송은 하지 맙시다. 안 해요. 요즘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제일 정리만 좋아. 합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수술이 그거예요. 그럼 뭐 방송할 때 타이틀을 걸어놓을게요. 찾아가지 말자 이렇게 내적어놔. 근데 거의 스케줄 해가지고 한국 분들 애들은 찾아오기 힘들죠. 그리고 이게 광고 근데 이게 일단 뭐 10명밖에 안 본다면서요. 광고 효과 없어가지고. 9명 지금 9명. 그래요? 이 9명도 정말 대단하다. 아니 이 재미없는 방송을 어떻게 봤어? 나 너무 신기하다. 당신들이 정말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나 같으면 딴 거 보겠다. 뭐 게임 방송도 있고 그런데 이야 독특하다 진짜.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야 10시 반 됐다. 자 이제 끈다. 자 음악을 틀어라 했거든. 예. 음악을 틀어라. 빠바밤 빠라밤 해볼게. 본인이 이제 선곡해가지고 이렇게. 예.